안녕하세요. 영화로 읽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영화는 이탈리아의 거장.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과 영화 음악의 신화, 엔니오 모리꼬네가 만들어낸 불멸의 명작, 피아니스트의 전설입니다. 1998년에 개봉했지만 수많은 명대사와 황홀한 음악으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죠. 피아노는 봐. 건반은 시작과 끝이 있지. 88개의 건반이야. 그건 무섭지가 않아. 무서운 건 세상이야. 평생을 배 위에서 살다가 결국 배와 함께 침몰을 선택한 한 천재 피아니스트, 1900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전설을 펼쳐보겠습니다. 일부 바다에서 태어난 천재. 이 이야기는 1900년 대서양을 오가는 초호화 증기 여객선 버지니아노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선원 데니 부드맨이 여객선 피아노 위에 놓인 레몬 상자에서 발견한 아기입니다. 그는 발견된 해를 따서 1900, 즉 1900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1900의 삶은 세상의 모든 상식과 규범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는 육지를 단 한 번도 밟지 않은 채 배가 그의 세상이자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는 배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민자들의 희로애락을 지켜보며 세상을 배웠고, 밤이 되면 홀로 피아노 앞에 앉아 음악을 연주합니다. 정식으로 배운 적 없는 그의 연주는 듣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천부적인 재능 그 자체였습니다. 1900의 유일한 친구이자 이 전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트럼펫 연주자 맥스 투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무한하지. 88개의 유한한 건반에서 자네는 무한한 음악을 만들 수 있어. 영화는 바로 이 유한한 건반에서 무한을 창조하는 삶을 시각적인 은유로 보여줍니다. 피아니스트의 전설은 단순한 음악 영화가 아니라 삶의 불확실성과 선택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철학적인 질문이 담긴 작품인 것입니다. 2부 유한한 자유대, 무한한 공포. 1900의 천재성은 그의 명성을 육지까지 전파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즈의 선구자이자 스스로를 재즈의 창시자라 칭했던 당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젤리 롤 모턴이 1900과의 대결을 위해 버지니아노에 오릅니다. 이 세기의 피아노 배틀은 1900에게 육지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명성과 경쟁, 정복이 존재하는 세상. 모턴이 기교를 자랑하며 격렬한 연주를 펼치자 1900은 엉뚱하게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같은 단순한 연주로 모턴을 조롱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1900은 모턴의 연주를 단 한 번 듣고는 완벽하게 재현하며 그를 압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아노 줄이 뜨거워질 만큼 광속의 연주를 선보인 후 그 뜨거운 줄에 담뱃불을 붙여 모턴에게 건네주며 승리를 선언합니다. 1900에게 음악은 결코 대결의 수단이 아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세상의 경쟁이라는 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경험보다 더 강력하게 그를 흔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3부 단 하나의 열쇠, 단 하나의 사랑. 1900은 배 위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인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는 그녀에게 영감을 받아 아름다운 곡을 작곡하고 그 곡을 녹음하기 위해 음반 제작자가 배에 찾아옵니다. 그때 1900은 녹음실에서 자신을 향해 속삭이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는 연주를 멈춰버립니다. 그는 이 곡을 세상에 내놓지 않습니다. 그의 음악은 그 자신, 즉 내 음악은 내가 아니면 아무데도 못 가라는 그의 선언처럼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을 향한 마음은 1900에게 평생을 지켜온 신념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는 유일하게 육지로 내려갈 결심을 합니다. 바로 배와 육지를 잇는 계단, 갱웨이 앞에 선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승객들이 하선하는 그곳에서 멈춰서고 맙니다. 수십 년간 밟지 않았던 육지를 향해 한 발을 내디디려던 그는 모자를 벗어 던진 채 다시 배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육지를 포기하는 순간 그는 삶의 프레임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익숙한 유한함 속의 자유 대신 무한한 미지의 세계가 주는 공포를 택한 것입니다. 4부 너무나도 큰 세상,
1900의 선택. 세월이 흘러 버지니아노는 폐선되어 폭파되기 직전. 맥스 투니는 마지막으로 1900을 찾아 배의 잔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맥스는 1900에게 마지막 순간이라도 배에서 내려 육지로 나가라고 간곡히 설득합니다. 이때 1900은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은 명대사를 남깁니다. 육지는 내게 너무 큰 배야.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고 끝없이 않을 항해이며 너무 강한 향수고 내가 절대로 못 만들 음악이었어. 나는 끝을 볼 수 없는 도시에 내릴 수가 없었어. 수백만 개도 넘는 건반을 가진 피아노 같은 세상.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 모든 건반을 연주할 수 있겠어? 나는 내가 연주할 수 있는 곳에 머물렀을 뿐이야. 1900에게 88개의 건반은 그의 한계가 아닌 그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신만의 세상이었습니다. 무한한 선택지가 주어지는 육지, 즉 수백만 개의 건반은 그에게 혼란과 공포를 안겨주는 무서운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유한한 배 안에서 무한한 음악적 자유를 누렸기에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유한한 종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피아니스트의 전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88개의 건반은 무엇인가요? 수많은 기회와 선택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이 영화는 진정한 자유란 환경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중심을 지켜내는 데 있다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절망이 아닌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가장 숭고하고 순수한 엔딩이었습니다. 엔니오 모리꼬네의 아름다운 선율과 팀, 로스의 순수한 연기가 오래도록 기억될 이 명작을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상 영화로 읽는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